금빛 뒤차기에 윙크까지. 안진용 기자님,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네, 파리올림픽 얘기인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죠. 이 남자 태권도 58kg급 부문에서 박태준 선수가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한국의 이 국기인 태권도라는 거죠. 네. 이번 금메달은 한국 태권도 남자 58kg급 첫 번째 금메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자부에서 무려 16년 만에 금메달이 나온 겁니다.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건 직전 올림픽이죠.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사상 최초로 노 골드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이 구겨졌었는데 그 자존심을 이번에 활짝 펴게 됐다는 겁니다. 올해 20살인 박태준 선수 금메달 확정 이후 이 MZ세대답게 상큼한 윙크와 함께 공중제비까지 돌면서 이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윙크에 공중제비까지 돌고 허주연 기자님 너무 상큼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저 금빛 윙크에 마음을 저격당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선수들이 저는 정말 이번에 많은 것을 달라진 모습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린 선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성적으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세리머니라든가 경기 중에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모범적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그런 매너들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정말 더 이상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뿌듯하기도 한데요. 올해 만 20살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이 경기에 올라오는 동안 특히 경기 결승전에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승리가 확정된 그 순간에는 마음껏 기쁨을 표출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에서 맞붙은 상대인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마고메도프 선수 걱정 때문이었는데 사실 1라운드에서 이미 두 사람 발차기가 엇갈리면서 마고메도프 선수가 왼쪽 정강이부에 통증을 호소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진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쓴 선수인 게 랭킹 26위인데 정말 이변을 쓰면서 올라온 선수거든요. 누구도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선수인데 정말 이 선수도 끝까지 투혼을 발휘를 했어요. 통증을 참으면서 경기에 임했고 2라운드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헤드킥을 시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몰아치는 박태준 선수의 공격을 결국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통 발차기에 몸을 돌리는 순간 적중을 당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태준 선수가 이 찬스를 잡고 공격을 이어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선수가 매트 위에 쓰러졌고 마우스피스까지 벗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기권패를 선언을 하게 돼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종료콜이 울린 뒤에도요, 박태준 선수 이 선수를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 보였어요. 한동안 상대 선수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우승의 기쁨을 곧바로 표출하지는 않았고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야 태극기를 들고 8강 매트를 질주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기 초반부터 통증을 호소했던 이 아제르바이잔 선수, 그때부터 굉장히 사실 아파 보였는데 계속 시합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자칫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최명기 원장님 어떻습니까? 아마 그 선수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않은데 결승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럴 기회가 본인한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통증은 있긴 했으나 적어도 관절이 움직이는 선에서는 아마 본인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큰 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고요. 그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시점이 돼서 아마 기권을 선언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박태준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쳤는데 우승 후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상대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대 선수한테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존중을 하는 거고 상대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마지막 장면은 심판이 태권도는 이제 갈려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발이 나가는 거는 정해진 규칙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몸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딱 그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박태준 선수도 사실 이 상대 선수가 넘어지고 헤드 기어까지 벗으면서 너무 아파하니까 미안해서 무릎을 꿇고 견신 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선수도 이 박태준 선수도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자, 기쁨을 이제는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태준 선수와 마고메도프 선수 많은 분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라고 아실 수도 있었겠지만 네. 하지만 이 두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무대에서 여러 번 만나면서 계속 겨뤄왔습니다. 그만큼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요. 네. 때문에 이번 결승 이후에 박태준 선수가 마고메도프 선수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네기도 했고 또 이에 마고메도프 선수는 격투기인데 당연히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 다칠 수 있다라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고 축하의 말을 건넨 것으로 또 뒤늦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상대에 이렇게 올라설 때도 박태준 선수의 어깨를 짚으면서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 또 눈길을 끌었고요. 기념 촬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상대의 허리를 감싸서 이제 지지해주는 박태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훈훈하다.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라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또 더 기쁜 소식을 안겨준 선수가 또 있다고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바로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 우상혁 선수인데요. 네. 우상혁 선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팅 넘치는 선수죠. 현지 시각으로 어제 우상혁 선수가 남자 육상 높이뛰기 예선에서 공동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승 진출권을 획득하게 된 건데요. 우상혁은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서 세계 선수로 도약하는 데 기회가 됐었고요. 네. 이번에 3위에 오르게 돼서 실력이 더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는요. 2m 29 이상을 뛰거나 또는 전체 31명 선수 중 상위 12명이 결선에 진출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위를 해서 2m 27을 넘었지만 우상혁 선수 포함한 5명이 결선에 나오게 됐다. 결국 우상혁 선수가 결선 진출하게 돼서 나이스를 외치면서 결선 진출했는데 금메달도 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작진이 아침에 회의를 할 때 사실 우상혁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분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안진용 기자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 이거 도쿄올림픽 때도 이 얘기 들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이번에 머리를 완전히 밀고 나왔잖아요. 또 네. 얘기 들을 줄 몰랐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제가 17살 더 많아서 우상혁 선수가 저를 닮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우상혁 선수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인기가 높은 게 아니라 지금 행동, 굉장히 이 마인드와 평소에 하는 행실들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마일 점퍼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주최 측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일단 현장에서 관중들의 호응을 잘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딱 발을 넘은 다음에 곧바로 환호하는 모습 역시 관중들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일 점퍼라는 이 별명 뒤에는 남모르 피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일단 키가 188cm인데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죠. 근데 통상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보통 190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키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발 크기입니다.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오른발이 왼발보다 1cm가량 작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발 길이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높이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도움닫기 그리고 균형 감각인데 1cm는 굉장히 큽니다. 네. 과거에 은메달을 땄던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도 짝발로 유명했었죠. 이봉주 선수의 발 크기는요 4.4mm가 달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2배 이상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피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우상혁 선수 사실은 해맑은 웃음 뒤에 이런 치열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잘 뛸 때까지 귀를 생각하지 말자 상혁아. 이런 마음으로 맨날 밀고 있어요. 1cm라도 뛰어보고 싶은 의지가 담긴 행동이니까요. 매일같이 밀면서 뛸 생각입니다. 그냥 항상 갖고 다녀요. 좀 길다 싶으면 자르고 맨날 수염 밀듯이. 근데 저는 머리를 계속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오로지 저 높이만 생각하고 싶어서. 진정한 스포츠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실 허주연 변호사님 영화 아저씨에서도요 이 배우 원빈 씨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발기로. 자, 그런데 우상혁 선수도 정말 이런 매일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오늘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요. 뭔가 우상혁 선수만의 루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우상혁 선수가 스마일보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 여유로워 보이는 웃음 뒤에는 저렇게 매일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는 마음을 드러내는 어떤 결기, 그런 의식,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지금 오늘의 우상혁 선수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 선수가 지난 이 봄에 이 전국 육상 경기 대회에 나갔을 때 처음으로 저렇게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사실 도쿄올림픽 때도 긴 머리는 아니었어요. 그땐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더 짧은 머리를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때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파리만 생각을 한다. 올림픽을 위해서 뭐 이게 머리 자른다고 해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것만 봐도 우상혁이 이만큼 준비돼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본인 스스로도 다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삭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 대회에서 그때 도쿄에서 좌절했던 첫 올림픽 금메달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금메달 따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써부터 앞서갔는데요. 결선에서 대한민국 육상 선수라는 자부심을 안고 더 높이 뛰겠다라고 하면서 시상대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고 합니다. 애국가 한번 울려보겠다라고 네. 하니까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선 경기 뒤에 자기 SNS 통해서도 한국과 현지에서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결승에서 후회 없이 높이 뛰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결승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새벽 2시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상혁 선수의 활약을 꼭 본방사수하면서 금메달의 기운을 팍팍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